우리는 커뮤니티를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의 연결, 즉 스타트업 간의 커뮤니티로 정의했어요. 디캠프에 입주한 기업은 서로의 경험과 시도를 나누며 성장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페이포워드라고 해서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자 간의 커뮤니티도 지향합니다. 워크숍과 미더블 통해서요.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그 후배가 다시 선배가 되어 또 다른 후배를 끌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디캠프 패밀리 베네핏이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에서부터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혜택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복지 부럽지 않은 다양한 베네핏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스타트업의 니즈를 스타트업보다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려고 하죠. 마인드케어도 그 과정에서 나왔고요. 창업자의 멘탈 문제는 늘 있었지만 한 번도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창업자가 곧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투자나 지원 측면에서 치명적이니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공론화한 거죠. 2019년부터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1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 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창업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한 스타트업 간의 시너지를 믿어요. 그 시너지가 스타트업 각각의 성장을 넘어서 비즈니스 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본, 인적 자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외부 자원들을 얼마나 끌어와서 투입할 수 있느냐가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그리고 디캠프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오피스 아워인데요. 매월 20개 이상의 멘토 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에게 사업 협력, 벤처 투자,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치, 사업 제안, 투자 유치. 스타트업은 접점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에 맨 땅에 헤딩하듯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운 좋게 미팅을 잡아도 성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과정에서 소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스타트업에게 너무 큰 비용입니다. 오피스아워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매월 20개 이상의 대중견 기업, 투자사, 금융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직접 연결해드립니다. 검증된 채널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성사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죠. 스타트업에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보다 확실한 문제 해결과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피스아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팀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죠. 법률, 노무, 재무, 홍보와 같은 분야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비즈니스 데스크입니다. 스타트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가진 비전이라든지 대표의 커리어라든지 나의 성장 가능성, 복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요. 누군가 스타트업과의 비즈니스 협업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스타트업? 여기 믿을 수 있나? 가능성이 있나? 솔직히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공신력 있는 매체에 이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날 때죠. 기사 몇 줄이 스타트업의 인지도가 되고 설득력이 되고 무엇보다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홍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디캠프 홍보 방식은 다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스타트업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디캠프 배치가 시작되고 기업의 스테이지가 시리즈 A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기업이 홍보 역량을 내재화할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PR Accelerating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이드만 드리고 모든 액팅은 스타트업 스스로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컨택해서 기사를 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기업이 직접 하는 거예요. 스스로 홍보를 하고 그 성과가 작게는 조회수나 반응, 크게는 계약이나 투자 유치로 이어진다고 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성장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기업 내부의 홍보 역량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이제 모든 산업과 업종에 제한 없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기엔 성장의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은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극초기 기업은 시작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공을 한 뒤에 해외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빅캠프는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나 단계에 맞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세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그리고 미국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사업입니다. 일본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본의 방송국 TBS를 통해 국내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8곳을 일본 현지 기업과 연결했어요. 이후에도 일본의 대표 편의점인 로손, 통신사 KDDI가 저희의 파트너사로 참여했고요. 이처럼 콘텐츠, 리테일 분야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에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 산업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해 각 스타트업의 GTM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포저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본 기업들을 만나도록 한 거죠. 고피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확장성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려면 고피자에게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CGV나 GS25 등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했고 이제는 저희 고객분들이 영화관이나 편의점에서 쉽고 간편하게 고피자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진출할 때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국가들에 있는 GS나 CJ 같이 큰 대기업들과 일을 하면 단기간에 수백 개의 매장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마침 빅캠프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의 대형 편의점 기업인 로손과 저희가 만났고요. 한국에서 이미 대기업들과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으로의 진출도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사업 협력을 맺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더 큰 도전입니다. 보통 몇 년 걸릴 수 있는 과정을 저희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4~5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에 있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저희 스타트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표 엑셀레이터인 500글로벌과 한국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 추천으로 스타트업 2곳이 500글로벌 본사에서 열리는 플래그십 데모데이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빅캠프는 저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